미전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위대 충돌과 증오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한 여성이 팔레스타인계 3세 여아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시가 급증하는 노숙자 텐트를 막기 위해 거리에 설치한 화분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업주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이킹 도중 고립됐던 한 남성이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당구장을 불법 도박장으로 위장해 운영해오던 한인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역대 가장 많은 승객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만으로 3살 여아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한 여성이 체포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8 시위대가 충돌해 다수가 다쳤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증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인 혐의와 아동 상해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 엘리자베스 울프. 이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 수영장에 있던 6살 남아와 3살 여아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물놀이하던 어린 남매와 남매의 어머니가 팔레스타인계란 이유였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울프는 남매의 어머니가 히잡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미국인이 아니라는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후 3살 여아를 물속으로 밀어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구할 수 있었지만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울프는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현재 $4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미 이슬람 관계위원회는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범죄 행위이며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슬림과 유대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LA 지역 유대교 회당 앞에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They say things like Intifada revolution. They're talking about killing people. Someone give me a straight to the nose. 미 이슬람 관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반아랍, 반이슬람 사건은 3,578건으로 전년 대비 178%나 급증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무슬림과 유대인을 향한 반감과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급증하는 노숙자들을 막기 위해 거리에 화분을 설치했던 할리우드 지역 업주들에게 화분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KTLA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선셋 블라워드와 하이랜드 애비뉴 인근 도로에 노숙자들이 들어서면서 진입로에 접근하기 힘들 정도의 노숙자 텐트촌이 형성됐습니다. 인근 업주들은 노숙자들로 인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위협을 받거나 건물 파손과 같은 일이 발생하자 결국 이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로에 화분을 놓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LA시가 화분을 도로 방해물로 분류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업주들에게 화분 제거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청 직원들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고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업주들은 이 같은 대응에 분노와 좌절감을 전하면서 당국의 적절한 조치 마련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따르면 2023년 LA시의 노숙자는 75,518명으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9시 30분쯤 알바라도 메가더 파크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30대 한 남성은 다리에 총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목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3일 오후 5시 40분쯤 윌셔 블러버드와 알바라도 교차로에서도 총격 사건이 보고돼 출동했고 현장에서 2명의 총격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명의 피해자 모두 부상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두 사건의 총격 용의자를 모두 추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가벼운 산행을 하기 위해 맨몸으로 나갔다 열흘 만에 구조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에 따르면 산타크루즈 산맥에서 하이킹을 하던 34살의 루카스 맥클리 씨는 최근 산불로 인해 랜드마크들이 사라진 탓에 결국 길을 잃었고 산속에서 고립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근 전 3시간 정도 산행을 계획하고 손전등과 접이식 가위만 챙겨 나갔지만 방향을 잃으면서 산에서 9일 밤이나 보냈으며 자신의 산행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가족들의 실종 신고로 당국은 수색 작업에 나섰으며 산맥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면서 당국이 드론을 띄우고 수색 작업을 펼친 끝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매일 계곡과 폭포를 찾아다니며 1갤런의 물을 마셨고 산딸기를 먹으며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I kind of just hike each day. I go up a canyon, down a canyon to the next waterfall, and just sit down by the waterfall and drink water out of my boot. 당국은 먼지를 뒤집어 쓴 맥클리 씨는 열흘 만에 구조된 후 가족들과 재회했으며 16kg이 빠진 것 외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을 불법 도박장으로 만든 한인 업주가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균핵 카운티 경찰국은 노크로스 지역의 당구장에서 운영되던 불법 도박장을 적발하고 당구장 업주인 60대 한인 남성 스티븐 김 씨와 직원 세스 에버넷 씨 등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 단속 중 한 운전자가 도박장에서 나오던 길이라고 말한 점을 포착하고 위장 요원들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주 불법 도박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에서는 다량의 현금뿐만 아니라 마약과 총기 2자루 등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현재 도박장 운영과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수천만 명 이상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어제 미 전역 공항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역대 가장 바쁜 날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TSA는 또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7월 8일까지 하루 평균 267만 명씩 총 3,200만 명 이상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연휴 기간에 비해 5.4% 증가한 수치며 올해 여름 연휴 여행은 작년보다 6.3% 증가해 사상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8일 300만 명 이상이 넘는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TSA는 여행객들에게 출발 3시간 전부터 공항에 도착하고 기내 반입 수화물 허용 품목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이 주민들에게 무료 차량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재단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운데 공립도서관 카드 소지자들에게 200곳 이상의 주립공원과 1일 차량 무료 입장권이 제공됩니다. 해당 패스권은 9인승 이하의 승용차 1대 또는 고속도로 허가를 받은 오토바이 1대에 한해 유효하며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권은 1,184개의 지역 공립도서관을 방문해 만들 수 있으며 도서관 카드와 패스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편 패스권 입장은 연방 또는 지방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주립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 공원에 따라 개인 입장료나 관람료, 액티비티 이용 시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되는 유명 캔커피가 독성물질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캔커피 제조사 스냅칠은 일부 캔커피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보툴리눔에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현재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이번 리콜과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보툴리눔을 섭취할 경우 대부분 18시간에서 36시간 안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꺼풀 처짐, 호흡 곤란, 어눌한 말투,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냅7사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세 번째 학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시니어 센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세 번째 학기 수강 신청을 받는다면서 신청은 현장에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수강 신청은 18살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영어, 꽃꽂이, 미용 등 다양한 과목이 마련됩니다.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이후 한반도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추가적인 군사 안보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이 언급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데에는 공감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북러 안보 조약으로 고조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it's given us what we need to work with. Now we just have to be purposeful on following through with the specific steps in the declaration. 워싱턴 선언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작년 4월 두 나라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합의 문서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다만 북러 사이 협력 강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 평가에는 동의했습니다. Russia and North Korea are causing countries in the region to rethink all of their military and other steps.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정도로 북러 협력이 우려스러운 건 맞지만 현재의 확장 억제로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과 안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거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바라는 반대급부로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 아니면 에너지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이 좋은 파트너라는 말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인도태평양 사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Build up the habit of cooperation and the practical areas of collaboration between NATO and our Indo-Pacific partners. 결국 다음 달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때 나토와 인태 사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는 도쿄 도지사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선거 벽보판에 개와 고양이 사진부터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붙으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한 여성 모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선거 벽보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도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이목을 끌기 위해 이 여성 모델을 고용해 후보의 사진 대신 민망한 포스터를 붙였다가 경찰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란 정당은 개 사진 포스터를 잔뜩 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말엔 번화가인 오모테산도의 선거 벽보판에 여성 전용 풍속점 포스터 24장을 붙였다가 경시청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당은 도쿄지사 선거에 24명의 후보를 냈는데 선거 포스터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에 기부금을 내면 선거 벽보판에 원하는 포스터를 마음껏 붙이게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여자 격투기 선수, 고양이 사진 등 선거와 무관한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으면서 도쿄지사 선거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本当に馬鹿らしいというか本当に呆れてますね。ちょっとこういうポスターとかをねなんかこう悪ふざけに使われてちゃってるみたいで
ちょっと残念ですね。 그러나 일본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포스터를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후보자의 포스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고 부착하기 때문에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56명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지금껏 보지 못한 상식 이하 진풍경이 이곳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반에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는 큰 불을 잡기까지 약 5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발견된 사망자 1명에 더해 실종자 21명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재은효 기자가 시간대별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전 아리셀 공장엔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 등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공장 한켠에서 폭발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복도까지 바깥에를 분간해서 못 나갈 정도로 1층 복도가 완전히 꽉 찼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도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곧바로 공장 관계자가 유해 화학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1층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2층에서 일하던 직원 2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신고 10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공장 안은 계속되는 폭발로 진입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나 진압대원이 내부로 들어가서 진화를 수색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60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실종자가 21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리튬 화재 특성상 직접 불을 끄지 못하자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게 주변에 물을 뿌리면서 불이 저절로 꺼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연소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다 타고 거의 꺼져갔습니다. 옆으로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해. 화재 신고 1시간 20분 만에야 불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큰 불길은 신고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0분에 잡혔습니다.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이 오후 6시 반쯤 당초 실종자로 파악한 21명이 모두 숨진 것을 확인하면서 전체 사망자는 22명이 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이번 화재는 리튬 1차 전지에서 한계에서 시작돼 주변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작업장에는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은 리튬 1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사람들에 따르면 공장 건물 2층 작업장에 있던 배터리 1개에서 불길이 먼저 치솟았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배터리에 불길이 옮겨 붙으며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놓고 화재가 나면 그렇게 번지지 않고 그냥 하나만 발화하고 바로 그냥 꺼져버리는데 주변에 있으면 연쇄적 반응에 의해서 바로 번지는 걸로. 화재 당시 2층에선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하면서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밀봉되지 않은 리튬이 공기 중에 수분이나 물과 접촉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 물로 바로 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마른 모래나 질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리튬 양이 많지 않은 걸로 확인되면서 물을 뿌려 확산을 방지하는 쪽으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옆 건물에도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간을 물로써 냉각작용을 하면서 화재가 옆 건물로 확산되는 건 막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배터리 화학물질이 모두 타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지난 9일 이후 15일 만인데요.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이 바람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은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9일 살포 이후로는 15일 만입니다. 닷새 전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30만 장 등을 북한으로 또다시 날려보낸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바로 다음 날 담화문을 내고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며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바람의 방향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북풍 또 북서풍이 예고되어 있고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오물풍선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회충과 편충 등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한 만큼 우리 군은 또 한 번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달라이라마가 현지 시간 23일 무릎 치료를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티베트 문제 개입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달라이라마가 미국에서 정계 인사들을 만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맨해튼의 호텔 주변에 달라이라마를 환영하는 인파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도 보이는데요. 달라이라마가 탄 차가 호텔에 도착하자 인파들이 열렬한 환영 인사를 보냈고 달라이라마는 차 안에서 손을 흔들어 응답한 뒤 측근들의 부축을 받아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인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문제가 부각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등 고위직들이 달라이라마와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달라이라마와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9일 미국 의회 대표단이 인도 북부의 달라이라마 관저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났는데요. 이에 중국 외교부가 달라이라마는 반중국 분열 활동에 종사하는 정치적 망명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초원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침수 초원인 브라질의 판타나우입니다. 브라질 중부의 마투그로 수두수주에 대부분 걸쳐 있는 판타나우 지역에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해 주 정부가 현지 시간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화재로 인해 손실된 판타나우의 면적은 60만 헥타르로 서울시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대 화재 건수를 기록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39% 증가한 수치고 특히 지난해에 비해서도 11배 이상 증가하면서 건기가 일찍 시작됐고 장기간의 가뭄 때문에 화재 위험 지역이 급증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판타나우 화재로 인해 야생동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소 1,700마리의 야생동물이 폐사한 2020년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와 취업난 속에서 젊은 계층이 복권 구매에 열을 올리면서 소액 즉석 복권이 동인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복권 판매액은 1,495억 위안으로 한화로 약 28조 4,80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건데요. 그중 가장 많이 팔리는 복권은 장당 몇천 원짜리인 소액 즉석 복권 과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 과러러 판매가 급증해 일부 복권 판매소에서 재고 부족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에게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상금 역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락거리로 소액 복권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policy limit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policy limit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한 손님은 1 million 된 UIM policy가 있었고 또 다른 손님은 15,000 우리가 다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policy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사고가 났고 두 분은 뒤에서 누가 와서 박았어요. 자기네 잘못은 아예 없었어요. 두 분의 차 데미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5,000불이 나왔어요. 박아서 차를 고쳐야 되는 금액이 5,000불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UIM 1 million이 있었고 한 분은 policy limit 15,000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하고 이분의 차이점이 못 가요. 끝에 가서는 치료를 다 한 후에는 이분은 받을 수 있는 최선이 15,000불이었고 똑같이 차의 데미지는 5,000불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는 치료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고 끝에 가서 이 소비자는 1 million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뭐가 달랐을까요? 당연히 차는 똑같이 다쳤어요. 똑같은 차, 똑같이 5,000불밖에 안 나왔는데 바로 아픈 고통도 똑같았어요. 당연히 임팩이 5,000불로 나왔기 때문에 등, 허리 다 똑같이 다쳤습니다. 그렇지만 왜 한 분은 15,000불밖에 못 받고 한 분은 1 million 받았을까요? 바로 그 UIM, Increased Policy Limit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보험이 처리를 해줄 때는 상대방 보험 플러스 자기의 보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해가지고 이 소비자는 모두 1 million을 받아줬습니다. 이거를 들으는 여러분도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회사한테 내가 10불 아니면 20불, 30불만 한 달에 더 내가지고는 policy limit을 increase를 하면은 사고가 조금 나와도 데미지가 몇천 불 안 나와도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빨리 보험을 increase policy로 바꾸기 바랍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선 경남 양산시가 공식 유튜브에 올린 10초 남짓 짧은 영상이 뜨거운 화제인데요. 사람들의 이목을 끈 영상 함께 보실까요? 취업시장으로 뛰어들기 너무 무서워요! 뛰어들어, 진솔아! 남성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다리에서 몸을 던지는 여성. 어라? 여성의 비명을 뒤로한 채 남성은 담담하게 카메라 앞에 서죠. 아무나 믿어선 안 된다며 양산 일자리 센터를 홍보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경남 양산시 소통 담당관실 공무원인데요. 해당 영상은 공개 3주 만에 조회수 8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충주시 유튜브의 성공 이후 지자체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세워 홍보 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가 충주시의 뒤를 이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충주면 긴장할 듯 지역 홍보도 하고 재미도 있다며 지자체 홍보 경쟁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주변에 시커먼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곳 어딜까요? 믿기 어렵지만 적어도 수십만 원을 주고 타는 국내 저가 항공사 여객기 내부입니다. 글쓴이는 지난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시커먼 에어컨 송풍구를 보고 화들짝 놀라 사진을 찍었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공기를 마시는 건 범법행위라며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호흡기 약한 사람이 타면 큰일 나겠다. 비행기에선 환기도 어려운데 걱정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요. 논란이 일자 해당 항공사 측은 에어컨 송풍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해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괴롭히는 남성이 카메라에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적 드문 바닷가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물개 한 마리. 갑자기 한 남성이 나가갑니다. 절벽에서 일행들과 함께 물개를 지켜보다 해변으로 내려간 겁니다. 놀란 물개가 바다로 돌아가려 하자 이 남성 난데없이 물개를 향해 팔을 흔들며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자리에 쪼그려 앉더니 주먹만한 돌을 집어 던집니다. 깜짝 놀란 물개.
아파도 말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연히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뼉을 치며 물개를 놀라게 합니다. 남성의 심한 장난은 물개가 바다로 돌아간 뒤에야 멈췄는데요. 온라인에선 동물 학대 혐의로 남성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현지 경찰은 영상 속 물개가 분명히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며 남성에 대한 시민 제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가정집, 집안에서 두 남성이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있죠. 바로 가정용 프라이팬입니다. 날다시피 계단을 뛰어 먼저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도둑. 보안장치를 통해 도둑이 들어온 걸 안 집주인이 프라이팬을 쥐고 도둑에 맞선 겁니다. 용감한 집주인의 적잖이 놀란 도둑은 온 힘을 다해 준행량 쳐보지만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프라이팬으로 대수롭지 않게 강도를 물리친 집주인은 알고 보니 전에도 강도를 잡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